자, 합성수지입니다. 이 수지라는 말이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 그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옛날에는 어떤 이런 무슨 메이플 시럽 같은 거 만들듯이 이런 나무의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바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요즘은 합성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것도 합성수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원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드는 고분자 물질, 좀 밀실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경화성 수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플라스틱은 열에 올리면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은 열 가소성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열 가소성, 열 경화성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플라스틱은 그 합성 제품으로 만든 성형을 한 모양이고요. 우리는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열 가소성은 뭔지, 열 경화성은 뭔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러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리콘 수지예요. 실리콘. 내수성, 물에 강해요. 열에도 되게 강해요. 200도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되어도 접착력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밖에 여름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리 같은 거 실리콘으로 고정을 하죠. 그래도 전혀 문제 없이 붙잡고 있고요. 창문의 퍼티 또는 가스킷, 패킹제 뭐 이런 건데 창문의 퍼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고 틀이 있으면 흰색이나 까만색으로 이렇게 실리콘 발라놓죠. 그런 것들을 제가 퍼티라고 설명하고 싶고요. 가스켓이나 패킹은 뭐 예를 들어서 고무 패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에 까맣게 잡고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더 잘 잠기라고. 가스켓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떤 뚜껑 같은 게 잘 잠기라고 해주는 그런 재료 등을 가스켓 또는 패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는요, 우리 바닥에 주로 많이 바르죠. 우리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건데 요즘 언제 많이 쓰이냐면 표면을 보호하는 코팅인데요. 카페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카페 로고가 있고 뭔가 투명하게 발라놓은 게 있어요. 되게 반짝거리는 거. 되게 두껍게. 그게 에폭시 코팅 혹은 에폭시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코팅은 좀 얇게 바르는 거고요. 라이닝은 굉장히 두껍게 발라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입니다. 얘는 내후성, 기후에도 잘 버티고요. 부식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나 금속도 붙이고 유리나 도기도 붙인대요. 접착제로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굳은 콘크리트까지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아이고요. 항공기도 붙이네요. 항공기까지 붙이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FRP입니다. 우리 FRP판 이런 건데 굉장히 강도가 세고요. 열에도 괜찮네요. 150도까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옥상에 이고 있는 물탱크가 FRP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페놀 수지, 페놀. 전기 절연성, 내구성, 내수성, 접착성이 좋고요. 알칼리성에는 약해요. 전자 부품에 많이 쓰이고 기계 부품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내수 합판이나 페인트, 접착제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낙동강에 페놀 노출된 사건이 있었죠.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준 적이 있는데 이 페놀 굉장히 몸에는 안 좋은 뭐 그런 거겠죠. 그걸로 내수합판도 만들고 페인트도 만들고 본드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요소 수지입니다. 요소와 포말데이드의 축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무색 투명하며 착색도 용이합니다. 전기 스위치나 손잡이, 접착제 등에 사용되고요. 보통 전기 스위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처럼 생긴 거 그런 게 요소 제품인가 봐요. 근데 요즘은 식품 용기로서 사용량이 좀 줄고 있대요. 아무래도 뭐 안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게 예전에 그 멜라민인가 이렇게 중국집 가면은 녹색의 점박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들을 조금 줄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요소 수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착색이 되게 용이해요. 근데 용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다 좋은 말. 그리고 전기 절연성, 내후성 다 우수하고 방수제로 주로 쓰이는 게 키워드입니다. 다 뭐 똑같이 방수제로 쓰이는데 특히 실리콘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열성, 내한성 좋고요. 온도가 200도가 넘어가도 괜찮고 안정되고 탄성을 가지며 내후성, 내화학성 좋고 접착제로 주로 많이 쓰여요.
실리콘 수지. 온도가 굉장히 높아도 괜찮아요. 실, 실제, 뭔가 채워주는 실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이란 퍼티, 코킹, 실링, 실런트 등의 총칭입니다. 실리콘의 총칭. 그리고 건축물의 프리패브 공법, 커튼월 공법 등 공장 생산이 추진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우리 유리 이렇게 강철이 붙이잖아요. 멀리온에. 그럴 때 열에도 강하고 튼튼한 실리콘이 있어야 이걸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튼월이 많이 되면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3번. 일반적으로 수밀성, 기밀성 너무 좋죠. 좋은데 접착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장자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옥외에는 태양광선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도 어떤 소기의 기능, 소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좋은 말이죠. 열 가소성 수지, 염화 비닐, PVC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대표적인 열 가소성. 폴리스틸렌, 이건 스티로폼 만드는 거. 우리 스티로폼 열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크릴, 이것도 단단한데 열을 받으면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크릴 패널을 자르러 가면은 열선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열 가소성입니다. 열을 받으면 녹아버리는 거. 염화 비닐, PVC고요. 인테리어 필름이나 시트 같은 거에 쓰이고, PVC로도 만든 거 되게 많아요. PVC 패널은 천장판으로도 많이 쓰였었죠. 그래서 광범위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폴리에틸렌을 PE라고 하는데 일회용 zap화나 병, 포장재로 쓰이고 페트병에 올려져.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요즘 버리라고 하잖아요. 버릴 때. PP는 카펫, 실내 장식품, 밧줄, 인공섬유, 화장품병, 장난감, 가구, 자동차 부품. 좀 더 단단한 느낌이더라고요. PP가. 이게 약간 말랑한 느낌이고요. 이게 단단한 느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필름 아시죠? 이렇게 인테리어 필름 목재 모양으로 된 거를 이렇게 사보면은요. PE와 PP를 섞어서 이거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필름을 발라봤을 때 좀 말랑한 소재는 PE, 폴리에틸렌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것은 PP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크릴은 투명성이 가장 좋아요. 제일 투명해요. 유리보다 가볍고요. 실내 천장 등에 카바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소제가 뭐냐면 유연성을 주는 거예요. 가소가 녹는다기보다는 열을 받으면 유연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도별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합성 수지의 용도별 종류예요. 구조를 이루는 것은 레진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인데 요거는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앞에서 콘크리트긴 한데 물에도 좀 강해지고 좀 탄성도 생기고 그런 거고, 레진이라는 건 우리 치아, 이렇게 치아 하얀색 앞에 이렇게 떼울 때 여기 썩으면 긁어내고 레진이라는 걸 채워요. 굉장히 하얗게 생긴 단단한 아이인데요. 요거를 콘크리트에 섞어서 어떤 강도를 좀 올려주나 봐요. 자, 그리고 바닥재에는 타일형 바닥재, 시트형 바닥재, 도장형 바닥재가 있는데, 타일형은 경질 비닐 타일. 보통 우리 이렇게 조금 싼 공사에서 보면은 데코 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3mm 정도 됩니다, 두께가. 우리 장판이 한 모듈륨이 1.8mm쯤 나오거든요. 1.2에서 1.8. 조금 두꺼운 거. 약간 플렉시블합니다. 그거를 바닥에 깔아주는 그런 게 타일형 바닥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 우리 장판이라고 합시다. 장판. 장판을 이렇게 시트형으로 해서 펼쳐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런 걸 시트형 바닥재. 그리고 우리 에폭시 라이닝, 에폭시 코팅, 우레탄 바닥, 폴리에스테르 바닥, 이것들을 녹색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고, 요즘은 밝은 회색으로 많이 발라주죠. 투명하게도 많이 바르고. 그렇게 발라주는 것이 에폭시 또는 우레탄이고요. 보통 에폭시를 제가 알기로는 실내에 많이 바르고요. 우레탄을 옥상에다가 많이 바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붕재, 아크릴 파형판, 뭐 아크릴로 형태를 만든 판이고요. 염화 비닐판도 많이 붙이고, 아스팔트 싱글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 이렇게 아스팔트 싱글은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붙이는 거잖아요. 납작하게 물고기 비늘처럼 바르는 거고, 아크릴이나 염화 비닐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달아내기 할 때요, 좀 투명하게
요렇게들 많이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형판은 아마 요렇게 우리 슬레이트처럼 해서 판을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붕재. 그리고 외벽재로는 멜라민 합성판. 우리 예전에 이 그릇 있죠. 아까 제가 잠깐 그렸던 점박이 있는 녹색 그릇. 그게 멜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에 강해서 뭐 뜨거운 물 담아도 괜찮다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나 염화 비닐, 평판, 각종 합성수지 강화판. 약간 플라스틱인 양 이렇게 붙이는 요런 패널들. 그런 것들 외벽재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채광재는 아크릴 투명판. 굉장히 투명하다 그랬죠. 염화 비닐 투명판, 합성수지 투명판, 이런 아까 제가 잠깐 그렸던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달아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채광재 정도로 봤으면 좋겠고, 유리를 대체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약간 비닐하우스에도 이런 거 많이 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장재, 폴리에스테르 이외에 모든 수지를 용지에 녹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폴리에스테르는 도장재로 사용 못한대요. 단열재는 폴리에스테르를 발포하든 폴리스틸렌을 발포하든 각종 발포시켜서 이렇게 공극이 되게 많게 스티로폼 이렇게 말랑하게 만든 거입니다. 요즘 단열재 중에서 비드법이 있고요. 압출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폴리스틸렌은 원래 하던 스티로폼 말랑한 거 해서 여기 아마 비드법으로 알고 있고요. 압출법으로 좀 단단하게 압출법으로 만든 거, 이것이 아마 폴리에스테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만드는 거에도 합성수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설비재. 요즘 세면기가 물론 도장으로 대부분 나와요.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세면대가 이렇게 도자기처럼 대부분 나오죠. 나오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마냥 생긴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세면기, 그리고 파이프, 그리고 페놀수지 파이프, 이런 말랑말랑한 파이프들, 이런 것들 만들 때도 합성수지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 재료의 연결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것은 뭐 인조랑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유치원에 인조성 물갈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미끄러워서 다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랑한 걸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의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지붕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외관은 좋아야 되고 열전도 열작아야 되고 재료 가벼운 것이 좋고 방수 방습 좋고요. 가공이 용이한 거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굳이 가공이 용이할 땐 좋겠지만 이게 너무 부드러워도요, 약간 충격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 거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도장 재료입니다. 도장 재료. 액체를 이렇게 바르는 거, 합성수지 액체를 바르는 것들을 도장이라고 하고, 도장, 위장, 뭐 수장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랬죠. 수장은 완성된 덩어리를 붙이는 거, 위장은 가루를 개서 바르는 거, 이런 차이인데 도장은 액체 같은 거 바르는 거예요. 신나라는 게 나와요. 신나. 신나는 그냥 우리가 신나라고 부르는데 씬이라는 영어가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는 씬하게 만들어주는 액체입니다. 뻑뻑한 것을 뻑뻑한 페인트에다가 신나를 섞어서 얇게 바를 수 있게 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미네랄 스프릿이 있고요. 벤존 알코올, 질산 에스테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커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레카신나인데요. 레커가 이게 셀룰로스 성분입니다. 약간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다르고요. 유성 페인트는 이렇게 유성을 녹이는 에나멜 페인트 신나가 이게 다릅니다. 이 안에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에나멜을 녹이는 신나, 그리고 레커라는 셀룰로스를 녹이는 신나,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의 종류 볼게요. 유성 페인트. 안료는 색소라고 볼게요. 색소일 수 있겠지만 보통 안료는 이렇게 뭐 꽃을 이기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진이기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돌가루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안료를 뽑아내요. 천연적으로 봤을 때 이 색소를 뽑아내는 것 안료, 그리고 마르는 지방류, 이 기름을 혼합해서 불투명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유성 페인트입니다.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에 약해서 콘크리트나 몰탈 등에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제나 목재에 바로 사용하는 것들이 유성 페인트입니다. 콘크리트나 몰탈에 바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놀 현상이라고 해서
약간 들뜨면서 구멍이 뻥뻥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성 페인트는 석고나 색소 그리고 접착제를 섞어서 물로 녹여 사용하는 것이 수성 페인트고요. 알칼리에 강해요. 그래서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나 시멘트 벽에 바로 바르는 것이 수성 페인트입니다. 목재에 바를 수도 있고요. 수성 카제인 페인트가 있고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습니다. 카제인 페인트는 실내에다가 주로 바르는 거고요. 색소의 교착제, 색소가 잘 만나도록 잘 붙도록 해주는 거를 섞어주고 거기에 물을 섞은 거예요. 수성 에멀전 페인트는 안료 거기에 잘 섞이도록 하는 교착제 거기에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든 에멀전이라고 하는 우리 약간 로션 같은 성분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줍니다. 좀 더 뻑뻑한 느낌? 그래서 우리 약간 외부에 바르는 흰색 페인트 보면은 굉장히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에멀전이 위에 떠가지고 이게 오래 사두고 안 쓰다가 따보면 위에 기름층이 막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투명하게. 그럼 잘 섞어가지고 다시 바르면 되는 그런 페인트입니다. 자, 니스라는 게 있는데 수지, 나무의 기름이에요. 또는 섬유질, 섬유소에 휘발성 용제를 혼합한 뭐 그런 아이인데 투명하지만 건조가 느려요. 천천히 굳죠. 목재에 대부분 많이 발라주고요. 먼지나 오염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이 있고 변색을 막아줍니다. 보통 가구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며칠 말리는 뭐 그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 니스에 색깔을 넣은 거예요. 에나멜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니스도 보면 굉장히 광택이 있어요. 에나멜도 광택이 있고 그래서 광택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참고사항 좀 볼게요. 유성 페인트와 비교한 합성수지 도료, 다른 말로 레커의 특징. 레커는 빨리 말라요. 그리고 도막이 단단하고 광택도 있고 산과 알칼리에 강하고 방화성도 괜찮고 좀 저렴하고 그래서 목재 위에다가 바로 발라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도료의 특징, 유성 페인트는 색깔이 있어서 불투명이라서 재질을 감춰버리고요. 바니쉬나 클리어 레커는 바탕의 재질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니스든 바니쉬든 둘 다 투명하지만 바니쉬는요 합성 제품이고요. 니스는 천연 성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단은 철제의 부식방지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 광택이 있다는 특징, 올스테인은 목재를 착색시키는 아이입니다. 착색제 겸 방부 역할도 하고 있어요. 올스테인. 자, 그리고 무늬코트라는 것은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평면의 전모양, 컬러 알갱이를 뿜칠을 해줘요. 그러면 마치 멀리서 보면은 돌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파트 복도 같은 데다가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베란다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 레커. 합성수지에 휘발성 용제를 혼합한 겁니다. 이 합성수지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어떤 합성수지예요. 셀룰로스. 어떤 식물 성분? 식물의 섬유질 정도 좀 질긴 성분. 혼합한 것으로 투명하면서 빨리 건조가 됩니다. 클리어 레커, 투명한 레커고요. 목재의 바탕 무늬가 보여요. 투명하기 때문에. 에멀전 페인트는 물에다가 아스팔트, 유성 페인트 이런 것들을 현탁시켜서 유화시킨 그런 페인트. 기름과 물을 섞어서 두 개가 섞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입니다.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나요? 섞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에멀전 페인트입니다. 자, 수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성 페인트는 알칼리성이 굉장히 강해요. 콘크리트 면에 적합해요. 얘는 부적합하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재에 착색하는 거 올스테인, 착색 겸 방부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중 나무에 사용되는 투명 도료는 클리어 레커. 투명해서 목재의 바탕무늬 살릴 수 있고 좀 빨리 마르고 뭐 그런 특징. 자, 접착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이미 접착제로 쓰는 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페놀 수지, 요소 수지, 에폭시 수지, 실리콘 수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항공기 접착에도 쓰인다는 특징이 있는 게 에폭시 수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열재입니다. 단열, 건물 내부의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밀도가 커질수록 재료가 두꺼울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효과는 크다. 습기가 차면은 효과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부에는
이렇게 비드법, 좀 푸실푸실한 거. 여기는 별로 물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하에 이렇게 묻히는 경우에는 압출법, 좀 단단한 거, 습기에 강한 거, 요런 거 쓰라라고 합니다. 습기가 차면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단열을 하게 되면은 결로 방지에 좋고요. 실내 온도의 변동폭을 줄여 쾌적하게 할 수 있어요. 단열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외단열과 내단열과 중단열. 내부가 있고요. 외부가 있어요. 밖에다가 단열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표면 결로가 잘 안 일어나요. 처음부터 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단열재와 외장재의 경계면이 결로하고, 그러니까 여기 실내에 결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결로가 밖에 생긴대요. 그래서 방습층이 외부에 형성되므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막 실내에 습기가 찬다거나 그런 게 가장 적고 제일 우수하다고 합니다. 내단열은 내부 결로, 표면 결로, 국부 결로가 발생하기 쉬워요. 실내에 방습층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나요? 이렇게 안 좋은데 왜 하나요? 이유가 있겠죠? 요즘 재치장 콘크리트, 재물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이렇게 외부에 뭐를 붙일 수 없는 경우 있어요. 그렇다고 단열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내부로 가야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더 많아졌죠. 중단열. 벽체를 이렇게 내부와 외부에 두 개를 설치하고요. 단열을 이 중간에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실내 건축 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 뭐 이렇게 볼 건데 그냥 바닥 마감재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은 비닐 장판, 마루판, 액세스 플로어. 액세스 플로어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띄워줘요. 한 120cm 띄우고 판을 깔아주면 배관이 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이나 사무실 쪽에 좋고요. 카펫등으로 마감을 하고요. 조건은 평탄해야 되고 충격에 버텨야 되고 오염에 강해야 되고 물 안 먹어야 되고 온도 좀 먹어야 되고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바닥 마감재인 비닐 타일에 옳지 않은 것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닐 타일이 아스팔트보다 가열 변형이 좋대요. 그런데 가열 변형이 덜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크다 라고 했어요. 작다. 벽 마감재는 벽지나 타일, 페인트, 인테리어 필름으로 가게 되는 거고 시공성도 좋아야 되고 붙이기도 편해야 돼요. 그리고 가공성, 자르기도 편해야 되고 보기에도 좀 예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천장 마감재인데요. 이것도 뭐 기존에 나왔던 게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천장 공사는 지붕 밑이나 상층 바닥 구조를 가리기 위한 마감 공사입니다. 왜 하냐? 방화. 이렇게 석고보드로 천장을 하게 되면은 석고는 불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좀 불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안에 지나가는 배관도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고 경량 철골 천정틀은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달대가 있고요. 달대 행거 비슷한 것 같은데 행거 그리고 캐링 찬넬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잡아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M바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M자처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어요. 하고 여기에 한 장, 여기에 한 장. 최종 텍스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M바, 요것이 캐링 찬넬, 요것이 행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장 마감 재료는 석고보드, 시멘트판, 내장형 PVC 패널, 알루미늄 패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석고보드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석고텍스 또는 석고보드를 천장에 되게 많이 붙여요. 왜냐면 불 때문에 합판을 해버리면 거의 불쏘시개죠. 그런데 석고보드가 있어버리면 불이 석고에는 붙지 않으니까 조금 덜 퍼지게 될 겁니다. 음도 좀 막아주고 단열, 무수축성 대신에 물에 젖으면 팽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석고니까 물 만나면 안 되겠죠. 자, 천장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열 전도율이 커버리면 열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내부께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열 전도가 최대한 작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서커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커보드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수성이 높아서 높지 않아요. 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서커보드는 물 먹으면 안 돼요. 자, 코르크판 사용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말랑말랑한 거잖아요. 코르크판. 우리 와인 마개처럼. 그래서 흡음, 그리고 전산실에서 진동을 좀 방지해 줍니다. 단열재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나무 껍질이잖아요. 불 붙기 쉬워요. 그래서 불연제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